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IRSC의 한국 상주 담당자 버나드 김이라고 합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먼저 학교 자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한 1분 정도 드릴게요. 뭐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겠지만은 다른 학교들에서는 가지고 있지 않은 대학 형태의 선택형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영어학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인에게 필요한 수업을 선택해서 받으실 수 있다는 그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토론토, 밴쿠버, 몬트리올, 그리고 호주에는 시드니, 브리즈번, 멜번, 그리고 최근에 개교한 애들레이드까지 센터를 가지고 있고 인도의 뉴델리 캠퍼스를 가지고 있는 학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좀 캐나다의 국한에서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중에 보니까 캐나다는 밴쿠버와 토론토, 그리고 몬트리올, 몬트리올. 네, 이렇게 세 곳의 캠퍼스가 있고요. 아무래도 각각 규모도 좀 궁금해요. 네네. 얼마 정도의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을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가 본교는 밴쿠버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밴쿠버 캠퍼스가 가장 큰 캠퍼스입니다. 그래서 강의실 수가 94개 정도를 보유를 하고 있고요. 학생분들은 전체 성수기에는 한 1600명에서 1700명 정도까지 공부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비수기에도 1100명에서 1200명 정도까지 공부를 하고 계신 캠퍼스라고 보시면 되고, 캠퍼스는 저희 학교들은 모두 다 시내 중심에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토론토 캠퍼스 같은 경우에도 거의 90개 가까운 캠퍼스를 가지고 있어서 학생분들이 성수기에는 1,400명, 1,500명까지 공부를 하고 계시고요. 몬트리올 캠퍼스는 저희가 최근에 맥길 대학교가 있는 맥길 메트로 스테이션 앞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설을 최신식으로 캐나다에서 가장 독보적인 시설을 갖춘 캠퍼스를 저희가 보유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2019년까지는 기존 캠퍼스에서 운영이 되었었고 2020년부터는 새로운 캠퍼스에서 학생분들께서 공부를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강의실 수는 한 26개 정도가 운영이 되고 있고 이 26개에서 한 400명 정도 에서 500명 정도의 학생들이 공부를 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세 개 캠퍼스의 규모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제가 이제 방문을 드렸었지만, 뭐 학생분들께서 밴쿠버에 뭐 예를 들어 1,600명을 했을 때, 이 학생들이 밴쿠버 한 장소에서 공부를 하고 있나요? 라고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한 블럭 안에 이제 밴쿠버 캠퍼스도 이제 하나의 건물 안에 있으면 좋은데요. 워낙에 이제 도심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한 곳에 이제 위치할 수가 없어서 4개 정도의 건물 안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하는 것들은 학생분들이 뭐 캠프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주니어 프로그램 혹은 30세 이상의 수업들. 그래서 비슷한 레벨의 수업의 학생들이 많은 이동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프로그램별로 구성을 하고 있고요. 이 4개 캠퍼스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블럭 안에 있어서 사실 이동하시는 데는 크게 어려우시지는 않으실 것 같으세요.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토론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 저희가 메인 캠퍼스가 있고 블루어 캠퍼스를 따로 두고 있는데, 이 블루어 캠퍼스는 저희가 UPass, 대학 진학을 희망하시는 학생들께서 공부하시는 UPass 프로그램을 따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러한 센터가 되겠고, 여기에도 역시 마찬가지, 여기에도 클래스 수가 한 25개 정도가 위치를 하고 있고, 이 25개에서는 대학 진학 프로그램을 공부하는 학생들만 수업을 따로 공부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 위치를 도보로 이동하면 좋겠지만 저희가 메인 캠퍼스는 세인트패트릭 역에 있고요. 블루어 베이역에 위치를 하고 있는 이 UPass 캠퍼스는 좀 거리가 있어서 지하철 타시고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는 이동을 하셔야 되긴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학생들이 움직이시지 않으시도록 각각의 캠퍼스에서 수업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마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 저희 학교의 장점 가운데 하나가 저희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의실이 100개 가까이 강의실 수가 많잖아요. 간혹 가다가 이제 학교들 가운데 학생들을 많이 수용을 하시기 위해서 오전반, 오후반 이렇게 운영하시는 것들도 있는데, 저희 학교의 특징은 모두 9시에 수업을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시부터 12시까지 오전 수업을 하고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시간 가진 다음에 그 다음에 1시부터 뭐 2시 반까지 하시거나 4시까지 하시는 그렇게 수업 형태가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얼마나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마련이 되어 있길래 이렇게 소문이 자자한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지금 제가 시작을 해도 말씀을 다 못 드릴 네. 것처럼 프로그램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평균적으로 뭐 80개 정도의 과정이 제공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수업을 각각의 본인의 레벨에 맞춰서 그 수업을 이해할 수 있는 난이도가 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학생분들께서는 본인의 레벨에 맞는 수업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전체 수업은 80개 정도가 되는 것이고요. 그 가운데서는 뭐 여러 가지 수업들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코어 수업과 저희가 스킬 수업이라고 두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이제 오전에 수업을 진행하는 것을 코어 수업이라고 하면서 9시부터 12시까지 3시간을 공부하는데 메인이 되는 영어 스킬들을 전체적으로 배우는 그러한 수업을 코어 수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안에는 일반 회화 수업이 있을 수도 있고요. 혹은 대학 진학 준비 과정, 혹은 점수 만들기 위한 영어 점수 준비 과정 같은 것들을 배울 수가 있는데 포괄적인 전체 영어 스킬을 배우는 것을 코어라고 하고 있고요. 스킬 수업이 이제 오후에 진행이 됩니다. 이 스킬 수업에서는 학생분들께서 이 전체적인 영어 스킬 가운데 본인이 부족한 부분들, 발음이나 어휘나 문법이나 뭐 쓰기나 그래서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나갈 수 있도록 커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러한 수업을 오후에 스킬 수업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어와 스킬 두 가지를 모두 다 선택을 할 수 있어서 일반 영어라는 것이 아니라 내게 필요한 영어 수업을 골라서 듣는다 라고 보시면 되고 수업을 선택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80가지 너무나 많이 있죠. 그다음에 레벨에 따라서 고를 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고를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근데 걱정을 크게 하시지 않으셔도 되는 부분은 학생분들께서 스스로도 본인이 원하는 수업을 선택할 수 있기는 하지만 저희는 코어 선생님을 담임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 담임 선생님과 매 세션, 한 학기 4주의 마지막 부분에 면담을 진행을 하고요. 이 선생님께서 다음 학기에 들었으면 좋겠는 것에 대해서 추천을 해주세요. 그래서 본인에게 필요한 수업이 무엇인지 본인의 의견과 그리고 선생님의 추천에 따라서 그 수업을 선택할 수 있게끔 그래서 수강 신청을 선생님과 같이 할 수 있다는 점이 있으니까 너무 걱정을 하시지 않으셔도 될 거고 그렇게 가이드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래도 본인이 어떻게 무슨 수업을 들어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저희 모든 센터들에서 토론토, 몬트리올, 밴쿠버 모든 캠퍼스에 한국 상담 선생님들이 따로 계십니다. 혹시나 이제 수업 가운데서 이러한 어떤 수업을 공부를 해야 될지 막막한 경우에는 한국어로 상담을 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으십니다. 본인에게 필요한 것들, 뭐 스피킹이면 스피킹, 혹은 뭐 시험 준비면 시험 준비, 요가 수업도 있고 영화 제작 수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신문 제작, 저널리즘 수업도 있고 여러 가지 수업들이 있으니까 흥미에 맞게 재미있는 것들을 골라서 수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학생이 많은 만큼 사실 어떤 학생들이 또 공부를 하고 있는지 국적 비율도 조금 궁금한데요. 네네. 네.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20% 초중반이 밴쿠버, 토론토에 위치를 하고 그 학생분들께서 분포를 하고 계시고요. 한국 학생들이 몬트리올 캠퍼스에서는 조금 더 낮게 한 15% 정도의 한국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한국 학생분들께서 몰리시는 레벨이나 혹은 그러한 특별한 수업들, 뭐 발음 수업이나 이러한 것들에는 한국 학생분들이 조금 더 클래스마다는 있을 수 있는데요. 그래도 저희가 전부 다 이것들을 고르게 분포시키기 위해서 배분을 하고 있으니까 그건 너무 염려하시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한 반에 한 2명에서 3명까지는 있을 수 있다라고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안 그래도 좀 더 연관지어서 아무래도 이제 많은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는 만큼 또 선생님들도 그만큼 많고 네. 또 아까 말씀드린 프로그램도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특히 강사 부분은 뭐 강사가 잘 가르친다, 못 가르친다 이런 소문도 중요하지만 네. 나와의 어떤 궁합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맞습니다. 좀 미리 청강을 좀 들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학생분들께서는 수강 신청을 하시고 난 후에는 우리 대학교에서 진행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수강 신청 정정 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4주씩 우리 학기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첫째 주에 본인이 선택하신 수업이 본인에게 성향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시면 혹은 내가 배우고자 했던 것과 좀 다르다 라는 것을 느끼시게 된다면 그 첫 주 동안에 다른 수업을 선택을 하셔서 정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께서는 꼭 이 수업을 내가 선택을 했더라도 내가 4주 동안에 원치 않는 수업을 들어야 돼? 그렇게 염려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대학교 형태라고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리가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정정을 해서 변경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어학원이라 하면 물론 수업이나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또 방과 후 또 어떤 액티비티라던가 아니면 또 학원 자체에서
갖고 있는 학생 지원제도 네네. 이런 것도 조금 궁금합니다. 저희가 수업도 선택을 하는 게 제일 포인트였잖아요. 네. 그래서 액티비티도 저희가 학생 숫자가 많기 때문에 다양한 학생들의 수요가 있어서 액티비티조차도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밴쿠버 센터에서는 하루에 3개 정도, 2개에서 3개 정도의 액티비티가 있고요. 월요일에는 하이킹 데이라고 해서 주변 근교 걷기 와 함께 그 다음에 다른 다양한 액티비티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 뭐 화요일하고 목요일에는 줌바 댄스를 한다든지 혹은 뭐 수요일에는 뭐 요가 클래스와 함께 뭐 다양한 것들을 선택할 수 있다든지 그리고 또 금요일에는 또 축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도 있고 우리가 주말에는 주말 근교 여행이나 혹은 금요일 저녁 뭐 파티나 이런 것들도 다양하게 있기는 한데요. 그것 이외에도 저희가 다양한 봉사 활동을 할 수 있는 액티비티들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활동들을 저희 학교를 통해서 하실 수 있다는 점을 또 말씀드리고 스포츠 단체 관람도 하나의 좋은 액티비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학교에서 단체로 티켓을 구매하기 때문에 할인된 금액으로 입장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야구도 한번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작년도 야구 NBA 챔피언이 또 토론토 랩터스니까 그런 것들도 좀 재미있게 즐기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제가 학교 관계자분들을 만났을 때 항상 짓궂은 질문을 하나 정도는 하거든요. 네네. 이거는 아주 개인적이고 아주 주관적인 담당자분의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이건 아주 주관적인 이야기니까 그냥 그렇게 좀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ILSC가 밴쿠버, 토론토, 몬트리올 이렇게 세 곳의 캠퍼스가 있어요. 네네. 만약에 본인께서 어학연수를 하신다면 어떤 캠퍼스를 고르실지 그게 좀 어려우시다면 좀 특징들,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많이 고민되실 거예요. 네네. 사실 내가 그렇죠. 밴쿠버에 가서 할까, 토론토에 가서 할까, 몬트리올 가서 이런 것도 하나의 큰 고민이기 때문에 어떤 팁이나 어떤 그냥 아이디어 제공 차원에서 뭐 정 어디 하나를 고르신다면 어떤 좀 특징의 차이들이 있는지 좀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선택하기 어려운 질문을 주시기는 하셨습니다. 제가 지금의 30대 후반에 선택을 한다면은 조금 포근하고 생활하기에도 좋고 그 다음에 다양한 수업도 있고 여유롭고 또 그런 의미에서 밴쿠버를 또 선택을 할 것 같고요. 하지만 제가 20대로 돌아간다면 조금 더 화려한 활동이 가능한 우리 토론토 쪽을 선택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리고 제가 10년 후에 다시 선택을 한다면 그때는 제가 조금 한번 몬트리올도 고려를 해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기후는 좀 다를 수가 있기는 하겠지만 그만큼 볼거리와 여유로움과 그런 예술적인 감각을 또 느낄 수 있는 곳은 또 몬트리올이지 않을까. 그리고 영어 말고도 제가 불어를 또 공부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불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또 몬트리올을 한번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질문이었지만 좀 정확한 답변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제가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하셨습니다. 사실 저도 말씀 주신 얘기에 100% 공감을 하고요. 아무래도 토론토가 조금 한국으로 따지면 서울과 같은 도시고 좀 밴쿠버가 비교가 좀 그렇긴 하지만 굳이 찾아보자면 좀 제주도 같은 조금 있을 거 다 있으면서 좀 여유로운 물론 제주도보다는 조금 더 도시 같은 분위기이긴 합니다. 근데 그 여유로움이라던가 뭔가 해외에 조금 온 것 같은 외국에 온 것 같은 느낌은 밴쿠버가 훨씬 강한 것 같고요. 그렇죠. 토론토는 사실 굉장히 주제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들 또 경험할 것들이 굉장히 많은 그야말로 그냥 서울과 같은 큰 도시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사람들과 부딪히고 이제 밖에 나가서 경험하고 또 그렇게 언어를 조금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토론토가 조금 더 적합하다는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편부터 고생 많으셨고요. 아마 이 편부터는 조금 쉬우실 거예요. 다음 편에 넘어가서 이제 ILSC가 가지고 있는 일반 회화 과정부터 또 특별 과정들, 뭐 대학 진학 준비 과정, UPSW라든가 아니면 요새 핫한 이런 코업 과정, 공부와 또 일을 할 수 있는 코업 과정 등등등 또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